네, 안녕하세요. 홈즈 이정호 대표입니다. 요즘 토어즈 지정 때문에 비주택이죠. 오피스텔, 아파텔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려가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라이브 때 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. 위례 지을 프로지오라고 이제 오피스텔인데 이제 아파트처럼 지은 이제 오피스텔. 그래서 아파텔이라고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가격적으로 좀 덜 올랐다. 아파트 대비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이 위례 지을 푸르지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면서 지금 타이밍에 이런 아파트에 투자는 어떤지, 그리고 제가 실제 여기 한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실제 이제 거주해 봤을 때 이 거주성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. 네, 저는 지금 위례 지을 푸르지오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텔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외관은 다 지금 상업지역 내 지어졌기 때문에 높아요.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지었어요. 제가 알기로 여기가 용적률이 거의 400% 가까이 되는 아파텔입니다. 그래서 외부는 이렇고 내부 같은 경우도 조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일반 아파트처럼 다 되어 있어요. 커뮤니티도 있고.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먼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평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평형이 메인 타입입니다. 41평형 74 타입, 46평형 84 타입이 메인인데 41평형이 지금 사실 뭐 대형이냐? 그건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한 21평, 22평 정도 투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공용 면적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46평이 그냥 84 타입인데 실질로는 한 59 타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세는 지금 41평형, 아까 말씀드렸던 투룸이 한 7억 중반 정도 하고요. 46평형 84 타입, 아까 59 타입과 비슷했던 그 정도 크기가 한 9억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전고점이 41평형은 10억, 그리고 46평형은 14억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. 그래서 하락률을 봤을 때는 지금 41평형이 거의 마이너스 25%, 46평형이 마이너스 35% 정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주변 아파트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빠져있지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위례 내에서 입지가 약간 처진다고 할 수 있는 플로리체 위례, 위례 롯데캐슬도 지금 전고점이나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25%, 마이너스 35%니까 하락률이 꽤 크다 상대적으로 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 위례 롯데캐슬 7호 타입 시세가 14억 정도 합니다. 실거래 찍혔고 평균 시세는 13억 중반에도 많이 찍혔으니까 만약에 5호 타입이 있었다 거기도 그러면 한 12억대 중반을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위례 지을 푸르지오가 적정 시세가 거기서 한 1억 정도 빼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론 위례 지을 푸르지오가 입지는 좋아요.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스타필드도 바로 앞에 있고 또 여기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뒤쪽으로 호수공원도 바로 있고 도서관도 가까이 있어서 입지가 밀리지는 절대 않는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4.6%입니다. 이런 좀 단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소형 평형 위주예요. 2룸, 3룸밖에 없어요. 3룸도 좀 중소형 평형이죠. 그래서 평형이 좀 낮다. 그리고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평균 대지 지분이 낮다.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가 아파트가 오래되더라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측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지역난방공사가 붙어 있다는 것도 조금의 아쉬움으로 꼽아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일반적인 아파트 대비해서 한 1억 정도는 감가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021년 14억 찍었던 여기 위례 지을 푸르지오 84가 지금 9억 정도 하는데 저는 그때 14억 찍었던 게 약간 특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이기도 했고 또 전반적인 상승장이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 때도 약간 규제를 지금처럼 다주택자 규제하고 주택 규제를 계속 늘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비주택까지 수요가 몰려오는 엄청난 상승장이 온다 라고 하면은 여기도 다시 14억을 찍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. 또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다주택 규제가 너무 심했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풍선 효과로 상가, 지식산업센터 이런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가 왔던 것들이 크거든요. 근데 아직 그런 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반 아파트 대비 좀 감가해서 위례 지을 푸르지오를 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금 5구 타입이 9억대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승력은 있어 보인다. 실거주 감안해서 괜찮아 보인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 제가 여기 한 1년 정도 실거주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럼 1년 정도 살면서 장단점 어떤 것도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 내부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파트 그냥 일반적인 단지처럼 조경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. 또 요 지도 한번 찍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커뮤니티 동이 있고
단지 내 놀이터 있고 어린이집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센터 한번 가볼게요. 네, 커뮤니티 센터에는 이렇게 코인 세탁실, 뭐 북카페, 독서실 같은 거고, 그리고 헬스장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. 그냥 평범한 그냥 주실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가장 만족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. 이렇게 집 앞에 도서관이 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앞에서도 스타필드 말씀드렸었는데 스타필드를 도보권으로 그냥 바로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. 그래서 여기 주말이나 이런 데 시간 보면은 늦게 보면은 차 엄청 줄 서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걸어서 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실수요로 거주할 때 좀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지금 주차장에 나왔는데 위레지엘 푸르지오 주차도 나름 편합니다. 여기가 지하 1층, 지하 1층 나눠져 있거든요. 사실 제가 예전 살던 제 부모님이랑 사는 아파트가 이제 이중주차하던 아파트였어요. 근데 여기는 이중주차까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한 오후 6시, 7시 정도까지 오면은 지하 1층에도 조금 자리가 있고 그 이유는 지하 2층 가서 되면은 그래도 지하 주차를 못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차는 좀 내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분리수거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하면은 여기 지하에 각 동마다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다른 아파트 보면은 사실 뭐 일주일에 뭐 정해진 날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매일 분리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좀 만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왔는데요.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는 2대예요. 뭐 동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동은 2대고 29층까지 있는데 한 동에 여기 지금 3호수씩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엄청 널널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크게 뭐 만족한다. 뭐 이게 뭐 엄청 오래 걸리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저희 집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은 에어컨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이게 뭐 FCU 에어컨인가? 라고 하는데 여름에 진짜 더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른 아파트랑 오피스텔도 이런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더워서 저희는 여기 보시는 창문형 에어컨 오래 달아서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위레지엘 푸르지오의 단점은 이제 지역 난방공사가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뭐 소음적으로 약간 아쉽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소소한 단점이 있고 장점은 꽤 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중교통도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뭐 이건 위레지엘 푸르지오만의 단점은 아니고 위레 전반적인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서울 좀 핵심지나 뭐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당 살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좀 대중교통이 아쉬운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영상 총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일단 실거주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어컨 이게 조금 아쉬운 거고요. 다만 나머지는 저는 일반적인 아파트 사는 거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이제 위치 같은 경우도 사실 위례를 섬으로 많이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뭐 외부 접근성,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나 이런 거 나가는 건 좀 불편하지만 안에 다 있어요. 그래서 위례 안에 이제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측면에서도 좀 불편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자성도 말씀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래도 지금 아파텔, 오피스텔, 위례지엘 푸르지오 이런 것들도 약간은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. 그래서 주변 실제 아파트 대비 가격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실거주 관점이나 투자 관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아파텔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홈즈 이종호 대표였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